옛날 한 마을에 가진 건 많은 못된 양반 김선달과 그 김선달이 무서워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이씨라 불리는 무당 남편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달과 무당 남편 이씨는 위아래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농사철만 되면 이씨는 논에 물 대느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양반네 논 아래에 있는 탓이죠. 이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문간에 글 하나 써붙이지 못하는 무식쟁이에 거두는 아래 것들 닥달하는데 당해낼 자가 없었죠. 무당 처지가 상놈 중에서도 바닥처지라 그 양반 눈에 안 띄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농사철 날이 감은 어느 날입니다. 김선달 제 논에는 물을 가득가득 실어놓고는 아래 이신의 논에는 물 한 방을 흘려보내지 않았지요. 무당 남편 이씨는 여기나 저기나 논둑을 삽으로 헤집고 답립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물고가 양반 논에 몰려있는 터라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비는커녕 돌멩이가 깨지게 햇볕이 뜨거웠죠. 그러기에 무당네 논바닥은 금이 쩍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농사꾼한테는 이것만큼 속타는 일도 없었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마음을 먹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농사 망치고 굶어 죽으나 선달 놈한테 맞아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이다. 무당 남편은 김선달의 생논둑을 삽으로 툭 갈라버리더니 자신의 논에 물꼬를 터주었습니다. 물이 쿨쿨 소리를 내며 쩍쩍 벌어진 틈으로 쭉쭉 흘러들어갑니다. 죽을 각오로 홧김에 했지만 양반놈이 이 꼴을 보는 날엔 진짜 죽을 지경이었죠. 생논둑을 갈라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자신의 논이 워낙 바짝 마른 탓에 앵간히 채우고 논둑을 다져놓으면 감쪽 같다 싶어서 양반이 나타날까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망을 봅니다. 그때 마침 김선달이 동네 밖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한시름 놓았죠. 그리고는 잠깐 나무에 기대어 쉰다는 것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뜨고 나는 죽었다 하고 망연자실합니다. 논의 목만 축일 셈이었으나 자신의 논에 물이 치렁치렁 차고 양반네 논에는 올챙이들이 논바닥에 배때기를 하얗게 뒤집고 할딱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죽을 상판으로 집으로 가서 무당 남편은 무당인 부인한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없는 목숨이요. 그리고는 처참한 표정으로 자초지종을 털어놓습니다. 양반의 몽둥이로 맞아 죽느니 내 손으로 편하게 저 세상으로 가겠다고 말입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무당은 남편을 말리며 말합니다. 달걀도 구르다가 서는 뭐가 있다고 살아날 방도 없겠소? 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으니 내 말대로만 하시오. 지옥에서 살아날 방법이라도 있는 거요. 그 양반 성깔에 내가 어찌 무사하겠소. 염려 마시오. 일이라는 게 꼭 진짜가 아니어도 명색만 그럴듯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요.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오. 그리고는 남편에게 일러두기 시작합니다. 먼저 당신이 그만 죽었다고 엉엉 울겠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서고 죽은 사람처럼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십시오. 목숨을 부지하겠다 싶어 무당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죠. 남편이 눕자 무당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무당인지라 푸닥거리한 솜씨가 있어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통곡하며 동네 사람들 다 몰려들게 했죠. 논에서 물을 좀 빼온 것이 사람 목숨보다 중한 것이란 말입니까? 그게 무슨 죽을 죄라고 죽는단 말입니까? 마침 김선달은 자신의 논에서 물을 빼갔다고 도적놈 잡겠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먼저 선수치는 바람에 성깔대로 하지 못해 분통이 터져서는 죽은 사람한테 잘 죽었다 악담을 퍼붓고 돌아갔습니다. 무당은 3일장으로 제대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상여나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상여꾼들이 관을 내오려는데 관에서 쿵쿵 소리가 울리지 뭡니까? 그러더니 죽은 송장이 발로 관 뚜껑을 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숨 잘 잤다 하하. 상여꾼들은 귀신을 보았다고 고함을 치며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너무 놀라 달아나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무당은 말합니다. 정신들 차리시오. 귀신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 남편이 살아서 깨어났습니다. 상여꾼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긴가민가 겁먹은 상태로 살아난 무당 남편을 보기만 합니다. 그때 무당 남편 이씨가 말합니다.
내가 저승에 갔는데 염라대왕님께서 혼쭐을 내는 바람에 일이 돌아왔습니다. 하하. 염라대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느냐며 논에서 물 좀 뺀 것이 저승에 올 만한 일이냐고 대려 호통을 치셨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무당은 옳거니 하며 맞장구를 칩니다. 염라대왕님께서 호통까지 치시더란 말이죠. 그러더니 무당 남편은 잠깐 다녀온 저승에서 양친 부모님에다 3년 전 돌아가신 형님까지 만나고 왔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선달님 부모님과 선다님 만화님까지 다 만나고 왔으니 꼭꼭 뵙고 전할 말까지 있다고 모셔오라고 합니다. 여태 김선달 앞에서 고개 한번 못 들던 사람이 이리 말하니 평소와 다르긴 했죠. 저승에서 자기 식구들을 만나고 왔다는 말에 김선달은 한 걸음에 무당을 따라옵니다. 선달은 기가 차면서도 놀라 묻습니다. 죽었던 놈이 어떻게 살아났단 말이냐? 염라대왕께 왜 왔느냐기에 양반날이 논에서 물 빼온 죄로 제 발로 왔노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달님 것이 아니라 선달님 할아비 논이라 하시며 그깟 일로 왔느냐며 호통치시며 돌려보내주셨다고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승의 간들 어차피 선달님께 몽둥이로 매맞아 죽을 테니 그냥 받아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제게 저승사자를 둘이나 붙여주시며 제게 손끝 하나만 닿아도 선달님을 묶어오시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살인문 밖에서 얼씬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승사자랑 이승으로 오는 길에 선달님에 대해 묻길래 선달님 생김 몰래 20가지 알려주었다고도 말해줍니다. 이놈아 어쩌자고 그런 것까지 가르쳐준단 말이냐? 하고 김선달이 섬뜩해하며 고함을 지릅니다. 고지고대로 말하지 않으면 저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죄 없으면 생사람을 잡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깜빡했다는 듯 다급히 무당 부인한테 말합니다. 저승사자들한테 사자밥 좀 내주라며 먼 길 오느라 고생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양반은 자신의 식구들 안부를 묻습니다. 저승에서 우리 식구들도 만나고 왔다더니 모두 잘들 계시더냐? 먼저 간 선달님의 어머님도 만나긴 했지만 형편을 고지고대로 말씀 올리기가 좀 그렇다며 천연덕스럽게 거북살스런 표정을 짓습니다. 왜 그러느냐? 고지고대로 말했다간 선달님께서 제게 크게 화를 내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선달님의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아버님하고 부부가 되어 한 집에 살고 계시는데 금실이 좋기로 저승의 소문이 자자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문 밖에서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킬킬거리고 양반은 얼굴이 벌개져 동네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무당 남편을 노려보며 어찌 양반인 우리 어머니와 상놈인 내놈 아비와 혼일을 하냐며 가당치도 않다고 성을 냈습니다. 그러자 무당 남편은 실물도 보고 온 사람처럼 말했죠. 저승에서는 이승에서의 신분이 거꾸로 돼서 양반이 상놈 되고 상놈이 양반이 돼서 그야말로 혼인이 가당치 않으나 과부서름 과부가 안다고 이승에서 천대받던 일도 생각나고 한 동네 살던 정분도 그렇고 해서 파탈하고 혼인을 하셨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만화님께서 자신의 아버지한테 그리 극진할 수 없다 했죠. 양반은 이 소리를 듣고 멱살을 잡아 주먹을 들려던 참에 살인문의 저승사자가 생각나서 화를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계속합니다. 선달의 어머님께서는 다른 것은 그대로인데 치마를 입으셔도 뒤집어 입으셨습니다. 치마를 왜 뒤집어 입었단 말이냐? 이승에서 자식을 하나 싸가지 없는 것을 낳은 죄로 그 벌을 받고 계시다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승에서 낳은 자식이 대체 누구란 말이냐? 선달님이 외아들 아니십니까요? 말문이 막히자 이야기를 엿들고 있던 동네 사람들한테 화를 냅니다. 거짓말도 처음이 무섭지 술술 거드름까지 피우며 말합니다. 선달님 조용하십시오. 저승사자가 들을까 걱정입니다. 자당님께서 또 전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승에서 치마를 뒤집어 입은 죄인은 사람 축에도 못 깁니다. 도무지 사람 행세를 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쉽니다. 제발 그 가짜는 양반 허세 작작하고 심성을 곱게 가지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하셨습니다. 죽어서 이렇게 당부하는데도 사랑구실 못하면 염라대왕님께 말씀드려 일찌감치 저승으로 데려오는 길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나를 저승으로 데려간다고? 그럼 나를 죽인다. 이 말이냐? 그 할망구가 미쳤구나. 미쳤어. 뒤이어 선달의 죽은 부인은 무당 남편 형과 부부가 돼서 이승에서 개차반 같은 남편 만나 고생했는데 저승에서 자신의 형이 어찌나 잘 위해주던지 부부가 아니라 종으로 살라도 살겠다더라며 마치 진짜 만나온 사람처럼 말해줍니다.
그리고 밭에 두엄 뿌리는 아버님께서도 양반 헛에 작작하라 했다며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양반 행세를 곱게 하면 저승에서 상놈이 되더라도 구박이 덜하다고 신신당부하며 선달님 친척 양반들에게도 알려 모두 다소곳이 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전하지 않은 저에게도 해코지를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직도 뉘우침이 없는 양반은 그것은 네 사정이야. 정 그러시다면 저승사자한테 그리 전하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승사자들이 우리들이 한 말을 낱낱이 보고할 것입니다. 이쯤 되니 이 씨는 진짜 저승에 다녀온 사람이 돼버렸죠.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제야 일이 심상치 않다고 여긴 양반은 무당 남편 이 씨에게 속삭입니다. 부모님이 저승에서 사는 형편이며 저승에서 보고 들은 말은 절대 퍼뜨리지 마라. 그리고 낮게 다시 속삭입니다. 대가는 서운치 않게 해주겠다며 무당내 위에 자신의 논 단마지기 중 두마지기를 주겠다 합니다. 무당 남편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 어찌 논 두마지기와 바꾸려 하냐며 손사래를 칩니다. 김선달한테 맞아 죽느니 못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논을 두고 흥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양반도 무식쟁이에 성품은 개차반이지만 계산이 밝고 보통은 아닌지라 무당 남편의 속도 환히 보였죠. 논 두마지기가 성에 안 차는 걸 눈치챈 것입니다. 결국 단마지기 논에 덤으로 황금소 한 마리 얹어 계약서 2장을 쓰기로 합니다. 한 장은 자신이 갖고 한 장은 염라대왕님께 보내어 선달님이 반성했다는 증거로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무식쟁이 양반은 한자를 몰라 한글로 씁니다.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무당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하늘 염라대왕님께 빌기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니 염라대왕님, 선달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크신 줄 몰랐사옵니다. 우리들은 고마우신 마음만 받고 대왕님께 바치나이다. 저승에 계시는 선달님 식구들 보살펴 주시고 선달님도 무병장수하게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계약서를 촛불에 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무당 남편은 고함을 지르며 계약서가 없으니 논 단마지기가 날아가 버렸다고 악을 씁니다. 그때 무당은 말합니다. 날아간 것이 아니고 하늘에 바친 것입니다. 선달님은 그대로 논에다 농사를 지어서 해마다 염라대왕님께 정성 들여 제사나 한 번씩 잘 지내십시오. 자신의 논을 되찾은 양반은 환하게 웃으며 고맙네, 고마워. 이 은혜? 잊지 않겠네? 하고 뒷조슬까 휘리릭 갔습니다. 화가 난 무당 남편은 악을 쓰며 삿대질합니다. 미친 거요? 논이 5마지기야. 저절로 굴러온 논을 내치다니 미쳤냐 말이야. 미치기는 누가 미쳤다는 거요. 당신이 진짜로 저승에 가기나 했단 말이오. 염라대왕이라도 뵙고 오셨냐 말이오. 뵙던 안 뵌던 논이 5마지란 말이오. 그리고는 무당은 말합니다. 멀쩡한 염라대왕님을 팔아서 논을 단마지기나 사기를 치면 무살할 것 같소? 아이고, 벌써 진짜로 저승사자가 와서 살인문을 넘어다 보는 것 같소. 좀 보시오. 뭐라? 저승사자가?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무당 남편은 살인문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승인지 저승인지 생각해 봅니다. 공으로 얻으려던 논 5마지기를 한낱 물거품이 되었지만 양반을 골탕 먹이고 저승에서나마 양반 상놈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양반 상놈이 있던 시절엔 천대받던 서름을 이렇게 달래고 살았나 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